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런 쟁점이 뭘까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쟁점이, 힘들게 부딪히는 쟁점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점이요? 일은 더럽게 힘들고 돈은 많이 역시 사회생활은 힘들구나. 돈 버는 자리가 죽을 자리라더니 네. 돈 번다는 게, 남이 돈 번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돈을 번다, 그리고 또 그런 조언들 되게 많이 주시잖아요. 남이 이 지갑을 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어? 결국은 발을 들여놓는 그 첫 스타트 자체가, 이제 너는 돈을 벌러 사회에 나와야 한다. 사회에 나오는 것은 돈을 벌러 나오는 것이다. 이게 첫 단추로 시작을 하게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좀 이렇게 컨트리하게 표현을 하면 먹고 살려고 취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줄기차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왔죠. 그리고 우리 윗세대들은 뭐 더욱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밥벌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단적으로 우리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외마디가,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뭐 노숙자 된다. 비유법으로 하신, 좀 강하게 어떤 푸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숨은 심리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려고 나갔는데 돈을 벌기는 벌어. 근데 정말 그냥 돈을 버는 거야, 그냥. 근데 돈을 벌려고 나갔으니까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조금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유리한 조건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그게 가장 솔직하고 아주 현실적인 마인드 세팅이 되겠지.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자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라고 소위 표현하는 이 만족감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한 2, 3년 일하고 나면은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하질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목에 이렇게 줄 묶어서 목줄 묶어가지고, 이 목줄이 묶여 있어야 나는 이 줄을 통해서 내 먹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참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좀 진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 진출하고 직업을 가진다는 의미가, 결국 이걸 잘 해부해 보면 목줄이 묶여 있고, 이 목줄이 묶여 있어야만 난 이 목줄을 통해서 먹이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 목줄이 묶여 있는 이
짐승 같은 노예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적게 일하고 먹이를 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목줄을 끌어당기면서 이 짐승 같은 노예를 부려야 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경제성의 원칙으로 가장 적은 투자를 하고 가장 많은 생산성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관계가 규정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이 관계성을 다른 관계로 변화를 시키면 변화가 될 것인가? 똑같은 상황인데 변화가 되나? 근데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화가 되느냐? 많은 여기서 이제 이 우리의 물질과 비물질의 관계성과, 그리고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물질적인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되어지면, 아, 내가 생각을 바꿨을 때 상황도 바뀌어지고,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이 마인드 세팅에서부터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고, 출발점 자체가 달라짐으로써 내가 맞이하게 되는 환경과 상황과 역사가 달라지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같은 물질계의 세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각각 살아가는 자신만의 세상은 또 다른 상황들을 펼치고 경험하고, 나의 세계는, 나의 라이프는, 마이 웨이가 존재하게 된다. 내가 어떤 인생의 기본 밑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되게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같은 세상인데 오늘은 이렇게 슬프고, 또 왜 같은 세상인데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질까? 를 봤을 때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은 나에게 반응을 한다. 내가 우울한 상태일 때는 세상의 우울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햇살같이 맑을 때는 그 어두컴컴한 먹구름 속에서도 맑게 빛나는 그 구름 속에 숨어져서 빛이 나오는 그 햇살을 나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보는 이 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대로 나에게 반응을 한다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그대로 나에게 반응을 한다. 이걸 먼저 한번 가져가, 이렇게 일단 하나를 딱 이 주추초를 놓고, 첫 단추를 딱 이렇게, 내가 보는 그대로 세상은 나에게 반응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나에게 그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뭐 지금 변하든 변하지 않든 간에 일단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 지금 세상이 굉장히 살기 좋아졌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에게 반응하는 세상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들로 나에게 반응을 한다는 것. 그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세계관의 문제를
가지를 또 짚어봐야 된다. 사회 초년생이 세상에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내가 이 토익 점수도 중요하고 재주로서 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다 갖춰야겠죠.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본 세팅들이 되어져야겠죠. 이 기본 세팅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어떤 재주의 세팅들, 소위 말하는 능력치가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추어져 있느냐. 이 능력치 안에는 영어 실력, 영어 능력도 들어갈 테고 수학 능력도 들어갈 테고 어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 능력치를 제대로 발현되게 이 어떤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탄탄하게 담보해 줄 수 있는 심력의 힘도 함께 세팅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능력치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골고루 노력하면 다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다 각기 다르지만 다른 환경 속에서도 이 능력치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제 갖추면 되는 것이고, 이 심력 부분은 한번 제대로 내가 세팅이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그냥 오히려 독이 되고 사장되어 버리고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심력이 잘못 세팅되었을 때는 능력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나 되게 잘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아 진짜 이렇게 내가 조금 덜 갖춰져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해나갈 수도 있지 라고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괴로운 마음들로 막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나머지 변수가 뭘까? 그게 심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정말 유감 없이, 정말 아쉬움 없이 확 펼칠 수 있는 그 나머지 변수는 심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력이 뭔가요? 심력은 처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력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은 나에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휘될 수 있는 능력치가 정해진다. 능력치의 한계가 만들어진다. 좀 이제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도 먹고 살려고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런 심력 상태예요. 그럼 능력치는 어디까지만 나올 수 있을까요? 딱 먹고 살 만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까지만. 그 이상의 이 동기부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받쳐줄 수 있는 이 심적 기반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정말 근근히 먹고 살 만큼만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에서도 이 우주의 어떤 질서 속에서도 그 정도의 에너지만 나에게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무슨 에너지가 공급되어져? 자연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자연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참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알아야 될 두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두 가지. 내가 보는 만큼 자연은 나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주어진다. 그러면 나의 세계관이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발현되어질 수 있는 나의 능력치가 최대 출력을 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최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높고 위대하게 세워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신가요? 가장 높은 이 능력의 최대 출력을 하기 위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인류에게 나와 있는 모든 세계관을 다 이렇게 탈탈 털어봤을 때 가장 높고 위대한 세계관은 홍익이념이다. 그 이상의 높고 위대한 세계관은 없다.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보다 더 높고 위대한 세계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이롭게 하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 정립을 먼저 만져보고 가야 한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나는 가고 있다. 홍익의 첫걸음을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 잔뿌리를 하나하나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고 볼 수 있고 나아가야 하는 이 방향성이 무궁무진해지지 않을까요? 목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